2월 15일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롱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을 뛸 거예요. 뭐 여름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막 40도, 45도 막 이렇게 온도가 되고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새벽 5시 반부터 뛸 겁니다. 아직까지 달이 보입니다. 멋있죠? AK baby. 소금밥. 여기 카페 평이 좋아서 한번 와봤는데 거울이 넘버원 커피인데 넘버원 커피집에서 마차를 시켰네 또. 소금쟁이가 되었네요. 제가 4시 챌린지, 4시에 일어나기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4시에 일어나기란 결국에는 이게 어떤 도전이냐면 9시에 자기 챌린지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시에 자면 4시에 일어나기가 매우 쉬워. 그러면 내가 9시에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9시에 자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제가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욕하려고 하네.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사에서 뭐 9 to 6까지 일을 하고 오잖아요. 하루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일했으니까 저녁에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기 쉬운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 4시에 일어나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9시 자기 챌린지를 할 겁니다. 8시 반부터 책 읽기를 할 건데요. 9시에 자기 위해서는 8시 반에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어야 돼요. 8시 반에 침대에 눕기 위해서는 8시에 샤워를 해야 되고요. 8시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7시에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러니까 8시 반부터 9시 잠들기 전까지 매일 30분 동안 독서를 할 거고, 재밌을지 모르겠어.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 회사 출장자가 한국에서 출장을 오셨는데 한국 마스크를 갖다 주셔가지고 이거 그냥 이게 지금 10개나 들어있는 걸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붙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재밌으라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인데요. 이 아저씨 엄청나요. 엄청나. 이 아저씨 굉장히 과격하고 뭐라고 할까? 불도우저 같은 분이시고,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이 세이노가 이 필명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고, 부를 쌓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느꼈던 것들과 자기 자신의 그런 원칙들을 이제 이 책에 공유를 하는데, 그리고 꾸밈이 하나도 없고 아주 과격하게 자기만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분입니다. 약간 너무 과격해서 내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잠에 들 겁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올게요.
아주 재미가 없는 챕터였는데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는 법에서 그 의사의 병원이 만약에 의리의리하게 돼 있으면 그런 병원은 피하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의사는 그 병원을 꾸미느라고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진료보다는 더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아.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희귀병일 경우에는 꼭 종합병원을 가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봐라. 그리고 뭐 치료를 시작하면 의사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여러 의사들을 만나봐라.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닌 챕터였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분석을 해요. 의사들 같은 경우도 이 의사가 좋은 시계를 차고 있고 럭셔리하게 보이면 그런 의사들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리빙 코스트가 되게 높은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거든요. 이 세이노라는 사람은 항상 그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분석을 하고 전체 판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 판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는 걸 추론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읽고 나서 보니까 뭐 나름대로 얻은 점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지금 9시야, 9시. 정말 9시에 잠들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 편집도 중독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고칠 점이에요. 이 편집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이번에는 두 챕터를 읽었는데 한 챕터는 공교롭게도 어떻게 책을 읽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냥 평범한 내용이라서 별로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라 뭐 그러면서도 이 세이노 이분은 이제 돈 버는 거에 미친 분이니까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문학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읽어라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 다음은 협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챕터였는데, 한 가지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도 계약서 때문에 협상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협상에서 우리 회사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죠. 자기는 착한 척을 하고, 그리고 우리 보스 때문에 안 돼요. 우리 보스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협상의 방법이에요. 협상에서 만약에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나를 팔아라. 그리고 나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오면 나는 그거에 행복해 할 거다. 왜냐면 내가 막 안 된다고 싸우면 이 상대방은 나를 이기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해주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그걸 용납하지 않아 라고 하면 나와 협상을 하는 당사자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기고 있으면 그냥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이기면 돼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의 보스를 팔면 되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절대로 100%를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면 제 경험상으로는 계약서가 만약에 1에서 100%까지라고 치면 100%가 되면 사인을 한다고 치면 1에서 99까지 들어갔던 노력과 99에서 100까지 들어가는 노력이 똑같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항상 플랜 B를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 여유롭게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텀즈를 몇 개 말을 했는데 오리엔탈 접근법이랑 그리고 웨스턴 접근법이 있었어요. 오리엔탈 접근법은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동양식, 약간 릴레이션십에 기반한 그런 협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그래도 서로 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이렇게 좋게 좋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고 웨스턴 협상법은 로지컬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자기가 유리한 협상에서는 무조건 웨스턴 협상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자기가 불리한 협상법에서는 오리엔탈 협상법을 조금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불리할 때는 항상 감정에 호소를 해서 로직에 포커스된 그런 분위기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 돼요. 그나마
조금 덜 불리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고려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내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절대로 자신이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스를 팔아먹는 거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그 회의 자체를 모면하려고 할 때만 팔아먹어야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스가 확인해줘야 돼, 우리 보스가 확인해줘야 돼 라고 하면 그 상대방 당사자는 당신을 그냥 시다바리로 알기 때문에 더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냥 당신을 건너뛰어 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당신이 쓸모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이고요. 대신에 이것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할 거면 그만큼 자기가 많이 알아야 돼요.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처럼 협상을 할 때 임할 수 있겠죠. 나의 보스를 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협상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계속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결정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빨리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협상을 할 때는 급하지 않은 게 굉장히 좋은 협상의 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오늘은 독서 블로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기회는 윗사람이 준다, 윗사람에게 잘해라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윗사람한테 아부하라는 건 아니고, 위로 올라가고 싶거나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면 결국에는 그 기회는 당신의 윗사람이 줄 것이다 라는 팩트를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게 현실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 대부분이 회사원일 텐데, 뭐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사업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신보다 큰 기업들에게 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하라 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단지 그런 고민들이 있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아부를 해야 돼?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은 갖춰야 돼요. 근데 실력을 갖춘 사람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그 실력 이외에 다른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주위 사람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협력도 잘 안 돼. 그러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다 상향평준화가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역량이나 능력도 비슷비슷하고, 굳이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뭐 일이 안 돌아가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잘 없죠. 물론 우리로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래요. 만약에 사람 한 명 때문에 회사가 휘청한다면 그것은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비슷비슷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더 위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성과로 만들어내느냐의 차이일 텐데, 그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사실은 윗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성과를 내거나 하면 이게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과연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누구를 꽂아 넣어도 결국에는 그 일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기회 자체를 갖는 게 윗사람이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윗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주는 것조차 어떤 도박이에요. 왜냐면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아랫사람이 일을 잘 못 해내거나 그러면 다 그게 그 윗사람에게도 영향이 가겠죠. 그런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꼭 그게 이게 다 내가 한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준 윗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항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도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인간적인 면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도 한 95%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외로움을 즐겨라 라는 챕터였는데요. 이건 제가 100%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무언가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100% 외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뭐 다른 사람들과 놀지 못하거나 이런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외로움조차도 내가 선택한 외로움인 거죠. 지금 그 외로움이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될 관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외로움을 몇 년이고 견뎌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떤 목표에 100% 데디케이트 하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친구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하면 기존의 친구들은 내가 바뀌기 전에 루틴을 생각하면서 당신과 같이 놓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술을 마시러 나오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떨쳐내는 것도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관문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와의 그 새로운 루틴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다면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뭔가 큰 성과를 이뤄내고 싶다면 외로움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을 몇 년이고 견딜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야. 그럼 전 잡니다.